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고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 도착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준비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시죠. 교수님, 어제 이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경제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건 저희가 예상한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5월 달로 지금 예정돼 있는 뭐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 문제, 전반적인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을 해소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측에서의 그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회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대체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문제 또는 전반적인 군사의 긴장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주제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좀 더 분위기 자체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 또 전반적인 남북 경협 문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비핵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집중을 한 것 같은데 이번 구성을 놓고서 2007년에 활동했던 안골 모임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정상회담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북측의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그런 건데 대통령을 모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2007년이나 이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멤버 중에도 보면 2007년에 안골 모임에 뭐 안보실장, 국정원장이 포함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8인 모임에 그 두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북 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역시 남북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 비핵화를 위한 뭔가 디딤돌을 정말 놓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그 뒤에 열리게 될 미북 정상회담도 그 성과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이 아주 노력의 결과라고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있고 또 결과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우리 특사단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물꼬를 제대로 트지 않으면 사실 뭐 북한 핵 문제가 결국 그동안 남북 간 관계를 경색시키게 만들었고 가동되던 개성공단, 기타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멈춰졌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풀리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2007년과 다른 점이 2007년의 경우에는 사실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랐고 그것이 14선언에 담겨졌어요. 경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는 지금 꺼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보이고 내려놓는 분명한 실천적 조치를 보여야 그래야 남북 간에도 경제, 교류 협력이 가능하고 북한을 향한 제재도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의 이 상황, 우리가 지금 운전자론 처음에 펼쳤던 거 이상으로 사실 운전대를 잡은 것 같은데 뭐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이걸 한 번에 일괄 타결을 볼 가능성도 좀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매인 역할하는
중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 이 두 사람의 그 행보를 실질적으로 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북한 핵 문제 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 4월, 5월 이 두 달에 걸친 회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완벽하게 완성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전향적으로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평화체제 또는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또 어느 정도 받아내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지금 이제 모라토리엄 이야기를 북한이 이미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또 비핵화 의지도 명확하게 꺼냈는데 그 비핵화 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비핵화, 그야말로 CVID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그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 다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비핵화로 가는 그런 여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미국 측에 주고 미국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 또는 북한과 관련돼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신호를 주면서 좀 더 이제 거기에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최대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얻어내면 좋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취할 자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약간의 돌발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본인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FTA 3차 개정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좀 뜻대로 안 되면은 본인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돌발 그런 발언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이제 방금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쭉 들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철수하겠다라기보다는 동맹인 대한민국이 특히 FTA라든지 특히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좀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군대를 보내서 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얘기를 했어요. 왜 동맹국인 한국은 왜 비용을 다 전적으로 부담을 안 하느냐. 부담을 안 한다면 우리는 뭐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한 그 장소가 어딘가, 취지가 어딘가 그걸 좀 시점이나 장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공화당의 어떤 정치 자금과 관련된 그런 모임 장소였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얻는 것을 최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걸 뭐 자신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리고 미군 철수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압력 형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철수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철수할 수도 있다는 식의 뭔가 은연중에 발언을 한 거였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 군사 모두 다 돈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땐 방위 분담금에서 또 좀 우위를 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뭐 물론 국내 정치용 발언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FTA, 고율 관세 거기에다 지금 또 이 방위 분담금 문제까지 어떻게 저희가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미 관계 또는 남 관계 또 남북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 예. 순풍에 지금 돛을 달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관계 차원에서 예. 북핵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 관련돼서도 미국은 최대한 우리 쪽에 이제 방위비를 더 내게 만드는 미국이 그동안 냈던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 또 그래서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이제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FTA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 동맹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 쪽에 한국 쪽에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단순히 군사 동맹이기 이전에 그야말로 어떤 한미 간에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그동안 쭉 해왔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엄청나게 미국에 지금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수입 1위국입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의 살을 우리가 찌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핵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중매인 역할을 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또 우리 측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인정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캐나다나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정도의 수준 정도로 우리가 그 미국과의 그런 그 군사적인 부분이랄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역시도 좀 더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정부를 최대한 다양한 차원에서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뭐 다차원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외교력의 시험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5월에 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사실 보면 국무장관 자리 공석이죠. 동아태 차관보, 육자 수석 대표, 주한 대사까지 다 공석입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북한, 미국, 북한 간 정상회담의 일정이 일단 뭐 5월 안에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확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목표로 추진을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외교 라인의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공석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백악관은 뭐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교수장을 교체한 것도 물론 나름대로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하고 있듯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언급했던 대로 항구적인 비핵화의 길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그 자리들이 비어 있다고 하지만은 아마 뭐 외교수장과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미국 정부가 5월 달에 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그렇게 계속 한다면 의회도 아마 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을 초월해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이 일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은 이 청문회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켜서 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폼페이오 그 신임 국무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인준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할 걸로 봅니다. 결국 그 빈자리들이 빨리 메워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그런 계기를 삼겠다는 것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북한은 우리 특사가 돌아와서 발표한 그것 말고는 북한 스스로가 발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든지 비핵화를 하겠다든지 뭐 추가 실험을 안 하겠다든지 뭐 아무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는 미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북한이 그런 협상을 앞두고 힘겨루기
뭔가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행보를 봤을 때 과연 북한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국 정부가 그렇게 뭐 녹록하게 적당히 준비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그런 우려들을 잠식할 만한 그런 준비들을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북한이 정말 조용하거든요. 지금 뭐 기대했던 대로 뭔가 제재가 뭔가 완화가 안 돼서 실망한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그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전체를 좀 조망하면서 현재 어떤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을 보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공을 넘겼다라고 보는 것 같고 또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인 지금 화답은 해놨습니다만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또 모색하는 오히려 또 바로 답을 내기보다는 좀 시간을 끌면서 그 미국과 한국을 조금 애달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남측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강하게 그 불편한 표현들을 썼던 것들이 굉장히 완화된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대신에 이제 폼페이오 신임 내정자가 국무장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관심사는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인데 상대적으로 좀 대북 강경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호흡이 잘 맞고 이게 북미 정상회담 혹은 이 한반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나누어서 또 전망을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대화와 외교 이것을 주무하는 수장이 대통령과 생각이 좀 다르거나 엇박자가 나면 곤란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또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회담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보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한 사정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로는 우리 서훈 국정원장과도 여러 차례 또 CIA 국장으로서 소통을 하고 조율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폼페이오 신임 국장은 신임 국무장관은 그런 역할을 아마 잘 하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폼페이오의 성향은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된 것은 물론 국무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임무를 아마 수행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처럼 뭔가 비핵화를 하는 척 뭔가 일시적으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발표하고 기존의 핵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뭔가 제재를 완화시키고 한미 간의 뭐 관계를 이간시킨다든지 그런 불순한 의도로 만약에 나온다면 오히려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지금 맥시멈 프레셔 앤 엔게이지먼트 최대 압박과 관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국무부의 고위 자리가 이렇게 잔뜩 좀 비어있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예정대로 떠났습니다. 근데 좀 일정이 좀 예상보다는 많이 느슨해진 것 같고요. 뭔가 많은 임무를 안고 떠났는데 차질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강경화 장관이 지금 워싱턴 방문 중입니다. 이건
원래 예정된 그 방미 일정이기 때문에 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한미 간에 많은 부분에서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특사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다양하게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고 특히 미국의 상하원의 주요 인사들도 만나는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제 폼페이오 내정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북한 관련된 인사들, 이 인사들을 충분히 만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의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비핵화 문제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또 북측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저는 더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 한미 간에 지금 이제 4월,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1cm의 오차도 없는 그런 협력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저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제츠 국무위원이 곧 한국에 옵니다. 중국에서 중국 외교의 총사령탑이 양제츠입니다. 왕이 부장은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국무위원으로서 중국 외교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은 양제츠다. 그리고 시진핑과 바로 직보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양제츠 국무위원이 왔을 때 또 우리가 충분히 한중간에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특사단이 갔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부분들 또 우리와 북한 간에 나왔던 대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는 이런 우리의 외교력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외교는 어떻게 보면 다자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지금 우리가 외교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매인 역할을 하는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이 역할을 다자역의 중심에 선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현재 어떤 국면들을 좀 돌파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부여받고 있고 강경화 장관도 그 부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당히 좀 흥미롭고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 3대 세습을 인정받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과 수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공이 결국 김정은의 공이 되기 때문에 3대 세습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대로 되면 좋은 거겠지만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정은 지금 후계자로서 인정받은 것이 이제 20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부 실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젊고 스위스에 유학을 했고 그랬던 인물이고 또 이제 실제 권력을 물려받고 나서 모란봉 악단이라든지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부인을 대동하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뭔가 좀 전향적이고 문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반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중국이 걸었던 대외 개방 정책을 취하고 결국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해제받고 경제 발전을 이룬다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역사에 남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북한에게 소중한 기회가 왔다고 봐요. 과거와 같이 실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 정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김정은은 정말 북한에서 남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고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